자, 무거운 시장,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 포인트까지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상황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또 1,400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쏟아지는 악재들 바닥 잡는 구간이 중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악재를 또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금리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가 드디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악재가 확산이 된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하나의 악재가 더 나왔습니다. 사실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 0.3%에서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즉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겠죠.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 심리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멀어지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판단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나온 것을 반영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장이 지금 낙폭이 상당히 강력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60일선을 좀 약간 깨버리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우리 시장은 낙폭이 더 심합니다. 2%대를 넘어가는 그런 낙폭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또 이탈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악재를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악재를 반영을 하는데 이 악재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 정도부터 리스크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 잡는 구간만 잘 잡아가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시장은 지금 이제 악재가 최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형성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산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악재가 모두 반영이 마무리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바닥을 잡는 시도를 해줄 거니까 우리는 이 바닥 잡는 구간만 잘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혀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유롭게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바닥 잡았을 때 또 시장에서 확실하게 상승 나와줄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오르는 섹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걸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과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종목을 좀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신규 매수는 또 과연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는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오늘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채팅창도 잠깐 보는데 채팅창 보면서 이제 이 종목 저점 잡았으니까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먼저 확실하게 시장이 저점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수급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워낙에 또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2차 전지 뭐 포스코 그룹주들 바닥 잡았을 때 지금 어느 정도 3바닥 정도 확인됐으니까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바닥 잡는 시도를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온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제주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한국석유나 혹은 이제 뭐 흥구석유 이러한 시장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또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유가나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수급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의 성격으로 지금 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살아있는 종목을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예로 들어서 전선 관련의 종목들이 또 시장에 하도로 떠올랐었죠.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국에는 중요한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다가 윗꼬리에서 약간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오히려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에서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 먼저 순서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로 들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향후에 HPSP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으니까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지받았었던 구간을 봤을 때 이 지지받는 구간에서 바닥 잡아주니까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이었던 거지 결국에는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 주지 않았잖아요. 분명하게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어제 나왔었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반응을 해줬지만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그대로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어떠한 섹터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혹은 그 외에 뭐 개별 종목군이든 결국에는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완전하게 수급이 우세한 종목들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가장 제가 좋게 봤었던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었냐라고 하면 센지랩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센지랩의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니까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즉 지금 시장에서는 매우 일부 종목, 매우 일부 수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군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수급을 보고 오늘 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은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점. 코스닥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질질질질 세면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빠르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뜻은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지지를 받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11%, 12%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만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바닥 잡는 구간에서 매매만 잘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천천히 보시면서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샘즈랩 같은 이런 종목들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혹은 단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다가 확실하게 바닥 잡는 구간에서 트레이딩 매매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전략 포인트도 궁금하면서 그 중요한 바닥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싹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이제 한 주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소매 판매 지표 높게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환율 또 1,400원 넘어갈까 말까 막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환율이 또 높아지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간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이슈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또 가장 큰 악재가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철저하게 악재를 반영하는 그러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악재를 반영하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악재를 반영하는 한 주가 또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악재를 또 크게 반영을 한 거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갈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악재를 반영을 했고, 이란이 추가적으로 더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죠. 미국에서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말리고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확전에 대한 분위기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않되 그래도 플로우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시장의 악재로 반영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플로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시장에서 좀 다가와줘야지 시장이 또 좋게 반응을 해주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경제지표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다시 한번 찾아올지 우려감들이 좀 잦아드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정도 지나가면은 그래도 악재를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약 한 3개월치 올려놓은 거를 지금 거의 2주 만에 다 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워낙에 단기간에 과대한 상황이라서 뭐 다음 주 정도면 반등 시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이슈 플로우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5장에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수급이 잘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선별을 하시면서 시장 바닥 잡을 구간에 이러한 종목들을 사야지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번 주를 포기하지는 않아야겠다. 또 이런 내용까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바닥 딛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